안녕하십니까. 정치내비게이션 아나운서 정승조입니다. 현호석 경제부총리의 발언이 무리를 빚고 있죠. 금융소비자도 정보를 제공하는 단계에서부터 신중해야 하고 어리석은 사람은 무슨 일이 터지면 책임을 따진다면서 정부와 금융당국 수장에 대한 문책을 일축하는 듯한 발언을 했습니다. 파문이 커지자 결국엔 대국민 사과 성명을 내면서 소비자의 신중한 거래를 당부한 것일 뿐 책임을 전가할 의도는 없었다. 이렇게 해명을 했는데요. 개인정보는 정보 당사자가 신중하게 관리해야 하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카드 개설 같은 금융 서비스를 받을 때는 정보 제공과 이용에 동의하지 않으면 금융 서비스를 받을 수가 없죠. 현 부총리는 이런 사실조차도 모르고 있었을까요? 1월 24일 금요일 정치내비게이션 출발합니다. 먼저 오늘 날씨부터 전해드립니다. 오늘은 전국에 구름이 많이 끼는 가운데 봄처럼 포근한 날씨가 예상이 됩니다. 기상청은 전국적으로 구름이 많이 끼겠고 일부 지역에는 낮 동안은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겠다고 예보를 했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 8도, 대전 10도, 전주와 대구 12도까지 오르는 등 예년 기온을 6에서 7도나 웃돌겠습니다. 기상청은 모레는 전국에 비가 내리겠고 설 연휴까지 예년보다 포근한 겨울 날씨가 이어지겠다 이렇게 내다봤네요. 국민TV 라디오 정치내비게이션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국민TV 라디오를 지지해주시는 방법. 팟빵 홈페이지에서 총 4가지를 클릭해주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구독하기, 댓글 달기. 기억하셨죠?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구독하기, 댓글 달기. 더 좋은 방송을 위한 최고의 응원.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구독하기, 댓글 달기. 네, 국민TV 라디오 정치내비게이션을 듣고 계십니다. 이번에는 국회 기자회견장의 말말말을 전해드리는 기자회견장에서 순서입니다. 오늘은 민주당 박수현 원내대변인의 기자회견장으로 안내합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민주당 박수현 원내대변인입니다. 비겁한 새누리당 차라리 대선 공약 백지화를 즉각 선언하는 것이 낫습니다. 어제 새누리당이 의원총회에서 기초선거 정당 공천 문제를 논의한다더니 당론 결정은 안 하고 국회 정개특위 위원들에게 일임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이어서 오늘은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까지 나서서 여야가 공동으로 공천금지 우현 여부를 의뢰하자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지난해 7월 국회 정치쇄신특위에서 정당공천 폐지에 대한 의견 조회 결과 한국공법학회는 기초선거에서의 입법 재량에 따른 것으로서 위헌적인 제도는 아니다라고 결론을 내렸고 대한변호사협회는 정당공천제 자체의 금지는 입법 재량의 영역에 속하는 것으로 보아 이를 금지하는 법률을 만들더라도 우연이 되지 않는다라고 이미 결론 낸 바 있습니다. 새누리당의 속셈은 불을 보듯 뻔합니다. 기초선거 정당 공천 폐지가 우연 소지가 있다는 등 갖가지 변명거리를 내세우면서 박근혜 대통령의 정당 공천 폐지 공약을 가벼운 실수 정도로 치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초선거 정당 공천 유지를 사실상 당론으로 결정해놓고 며칠 남지 않은 국회 정개특위 위원들에게 일임하겠다며 그 책임을 떠넘기는 뻔뻔한 꼼수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국회 정개특위를 파행시켜 민주당을 공범자로 끌어들이려는 비겁한 술수를 획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새누리당의 뻔뻔한 꼼수와 비겁한 술수를 모르는 국민은 없습니다. 결국 새누리당이 자기들만의 기득권을 지키고자 하는 시도는 국민 비난을 자초하는 정권 최대의 악수가 될 것입니다. 새누리당에게 경고합니다. 더 이상 국민을 우롱하지 마십시오. 카드사 정보 유출에 AI 공포까지 겹쳐 불안에 떨고 있는 국민들을 겁박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차라리 대선 공약을 백지화하겠다고 선언하는 것이 새누리당다운 태도일 것입니다. 오늘 우리 당 전병헌 원내대표는 새누리당 지도부에 정식으로 제안했습니다. 제안 내용은 양 당의 당 대표도 좋고 원내대표 간의
맞짱 드론도 좋다. 그도 아니면 양당 대표, 원내 대표가 다 포함된 사자간 기초선거 정당 공천제 폐지를 둘러싼 공개적인 TV 방송 토론을 제안했습니다. 이에 대한 새누리당의 응답을 촉구합니다. 현장성과 깊이가 다른 정치 해설. 지금 여러분께서는 국민TV 라디오 정치 내비게이션을 듣고 계십니다. 진행의 정승조 아나운서입니다. 정가레이더 시간입니다. 오늘 이강윤 정치평론가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서 현호석 부총리의 잇따른 발언이 민심을 부글부글 끓게 하고 있죠. 네. 그저께는 네. 어리석은 사람은 무슨 일이 터지면 책임을 따진다 그러더니 어제 이 발언을 사과한다면서 한 말이 또 가관입니다. 네. 금융소비자의 96%가 동의서를 잘 안 읽는 게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금융소비자, 뭐 이렇게 어렵게 말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은행 통장 하나 없는 사람 거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네. 현 부총리 말은 전 국민의 거의 전부 다가 동의서를 잘 안 읽고 있는데 그게 문제라는 겁니다. 사실 그 깨알 같은 약관이나 동의서 누가 잘 읽게 됩니까? 아마 현 부총리는 꼼꼼히 잘 읽는 모양입니다. 지난번 작년 증세 논쟁 때는 청와대의 조원동 경제수석이 거위에서 깃털 하나 뽑는다고 얼마나 그렇게 크게 티가 나느냐, 뭐 아프냐라고 해서 한바탕 홍역을 치른 적이 있는데요. 네. 고위 관료들이나 정책 담당자들의 이런 그 단순 말 실수가 아니라 국민을 기본적으로 장기판에 졸 정도로 아는 그런 근본적 인식을 보여주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올해부터 국정감사를 1년에 2차례 할 것 같다고 뉴스가 나왔는데 그러면 이 호통국감이 좀 나아질까요? 나아져야겠는데 네네. 근본적으로 국회의원들의 권력자적인 의식이 바뀌어야겠죠. 물론 잘못된 일은 호통치긴 쳐야 합니다. 그렇지만 자기 이름 내세우려고 뭐 큰소리만 치고 답변 기회는 주지도 않고 나중에 서면 답변으로 대체해라 이런 것들 국정감사를 4번으로 하든 6번으로 하든 기본적 의식의 문제겠죠. 지금 여야가 현재는 9월 달에 한 번 하고 있는 국감을 6월, 9월 이렇게 2번 나눠서 하자 이겁니다. 그러니까 상반기, 하반기 정도 시기인데 그렇지 않아도 이전부터 상시 국감 얘기도 나온 터여서 명분상 틀린 점은 없습니다. 여야가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당장 올해부터 실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6월 달에 지방선거가 있어서 시기는 조금 조정될 가능성은 있겠습니다. 네. 지방선거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목포를 찾은 안철수 의원, 김대중 찬가를 불렀다면서요? 예, 뭐 김대중 찬가라는 노래가 그렇게 따로 있는 것은 아니고요. 김대중 노벨 평화상 기념관을 찾아가서 네. DJ 정신 계승하겠다. DJ가 지난 91년 목숨을 건 단식까지 해가면서 얻어낸 게 지자체 직선제 아니냐. 우리 그것을 잊지 않고 있다. 그러면서 새정치 토론회도 열었습니다. 네. 호남 정치적 지지층의 정신적 진원지라고 할 수 있는 목포에서 안철수 신당 새몰이에 시동을 건 겁니다. 그리고 주민 참여 확장, 지역경제 활성화 같은 뉴 지방정부 플랜 7이라는 정책 계획도 발표했는데 조금 실망스럽게도 말 잔치일 뿐 내용은 그닥 새로운 것은 없었습니다. 네. 안철수 의원 진영과 민주당의 폭로전이 시작된 거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민주당도 7당 6낙이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이거 무슨 소리입니까? 예, 뭐 7당 6낙 그러니까 뭐 3당 4락에서 3시간 자면 붙고 4시간 자면 떨어진다. 무슨 수험생들 잠 얘기가 아니고요. 네. 돈 얘기입니다. 공천 받으려면 돈을 좀 써야 되는데 7억쯤 내면은 공천 따고 6억 정도 쓰면은 떨어진다. 뭐 이런 소리입니다. 민주당 출신이면서 지금은 안철수 진영에 가 있는 새정치추진위원회의 김효석 공동위원장이 어제 돈 공천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민주당 당연히 반발했습니다. 지금 안철수 의원과 함께 어제 목포에 갔었는데요. 새누리당 같은 경우에 7당 6낙이라는 말이 있다. 7억 원 쓰면 공천 주고 6억 원 정도밖에 안 내면 공천에서 떨어진다는 말인데 민주당도 아마 그런 사례가 적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목포에서 이런 말 한 것 좀 의미심장하죠. 민주당 당장 불편한 심경을 드러냈습니다. 박광온 대변인은 아무리 새해로 시집간 시댁에 잘 보이고 싶은 며느리 심정이라고 하더라도 근거 없는 말로 친정을 욕하는 것은 정치인으로서는 물론이고 우리 사회 일반의 윤리로도 납득하기 어렵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네. 여야 기초단체 공천 폐지의 공방 어제도 가열이 됐죠? 네, 뭐 당분간 계속 논란이 될 것 같은데 똑바로 정답이 나오기는 그렇게 쉽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여당은 공약 파기가 아니라 개선이라고 때를 썼고 야당에서는 공약 파기로 구태를 계속하고 있다 하면서 공방이 격화됐습니다. 네. 새누리당이 사실상 정당 공천 폐지를 백지화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아서 국회 정치개혁특위에 일임을 했는데 그러니까 논란이 계속 번지면서 공회전만 계속하고 있습니다. 네. 황우여 대표는 최고위원 회의에서 상향식 공천이나 국민 경선으로 방향을 잡는 게 단순한 기득권 포기라는 무책임한 태도를 뛰어넘어서 정당의 기능을 살리면서도 국민에게 다가가는 책임 있는 자세다. 공약 포기가 아니라 개선이다. 민주주의의 전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민주당은 여당의 공약 포기를 성토했습니다. 김한길 대표는 의원총회에서 정당 공천 폐지가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음을 상기시키면서 새누리당의 정당 공천 폐지 백지화는 줄 세우기와 돈 공천 등 자신들이 저질러온 구태를 계속하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날서서 비판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 야당의 TV 토론 제안과 관련해서 이 새누리당이 거부를 했다면서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입씨름만 해야 될 게 아니고 누구 말이 맞는지 TV 토론 같은 것도 좋은 방법일 텐데 새누리당이 거부했습니다. 기초선거 정당 공천과 관련해서 양당 대표나 원내대표, 그러니까 다 모여서 하든지 아니면 대표끼리 1대1로 맞짱 토론을 하든지 한번 해보자.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가 제안했었는데 네. 새누리당은 그건 안 하겠다. 바람직하지 않다. 중요할 때는 TV 토론을 잘 안 합니다. 대개 여당들이. 네.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공천제에 대한 모든 논의 권한을 국회 정개특위에 일임했기 때문에 굳이 TV 토론까지 할 필요는 없다는 입장입니다. 네. 김황식 전 총리 이 서울시장 불출마를 시사했다면서요? 이게 정말 나오는 건지 안 나오는 건지. 네. 네. 그런 생각도 초미의 듭니다. 관심이죠. 네네. 김황식 전 국무총리가 어제 6.4 지방선거 서울시장 출마상과 관련해서 아직 내가 새누리당으로부터 공식 제안을 받은 적이 없는데 제안도 안 왔는데 이런저런 얘기하는 거 적절치 않다. 그러면서 나는 원래 눈치를 보거나 하는 사람은 아니다. 내가 지금까지 이 안에 대해서 얘기한 내용을 잘 살펴보면 내 생각이 뭔지 잘 알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기자들이 좀 답답했던지 구체적으로 제안이 오면 어떨 거냐, 어떻게 할 겁니까? 라고 재차 물으니까 네. 기본적으로 출마 생각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유명한 분들 중에는 간단한 내용인데 말을 좀 길게 하는 특성들이 많습니다. 네. 그 청와대 김기춘 실장 사퇴설에서 또 개각설까지 어수선한데요. 왕 실장, 김 실장 이 바뀌는 겁니까? 그렇게 바뀔 것 같지는 않아 보입니다만 네. 설 민심을 앞두고 좀 금융카드, 개인정보다 AI다, 철도 파업 이제 고비는 넘겼습니다만 조금 민심이 안 좋거든요. 그래서 전국 쇄신 내지는 이런 과정에서 검토도 될 수 있을 가능성은 충분합니다. 왕 실장으로 통하는 김기춘 비서실장의 파워는 다들 알려져 있는데요. 청와대에선 어제 이정현 청와대 홍보수석이 일부 언론에서 김 실장 사의 표명 이렇게 보도를 했는데 전혀 사실무근인 황당한 이야기다 이렇게 부인했습니다. 네. 여권에서는 여의도에 즉 국회에 김기춘 실장을 흔들려는 세력이 있다 하면서 음모론까지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사실 이런 얘기는 김 실장이 자신의 신변 문제를 이유로 박근혜 대통령이 인도 스위스 순방을 떠나기 전에 사의를 표명했는데 네. 박 대통령이 수리를 보류하고 외국 갔다 와서 논의를 해보자라고 했다는 것이 골자입니다. 아직 물론 공식 확인된 상태는 아닙니다. 네. 또 AI 조류독감이다, 카드 개인정보 유출 사태다 이런 대형 악재가 잇따르면서 개각설도 다시 떠오르고 있습니다. 지난번 대통령 연두 기자회견 때 개각 없다고
대통령이 선을 그었는데 불과 보름 만에 이건 뭐 쇄신 차원에서라도 장관 몇 바꿔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여당에서조차 다시 나오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전국 돌아가는 거 보면서 그리고 설 이후 이제 6월 지방선거도 생각해야 하기 때문에 아마 인사카드를 신중하게 만지작하고 있을 겁니다. 네, 새누리당 지도부의 개편이 예고된 상태죠. 네, 이렇게 되면은 당 정청에 상당한 변화가 오는 거 아니냐, 네. 이제 이런 그림이 그려질 수 있겠는데요. 현재 새누리당의 황우여 대표가 5월 15일이 임기 만료입니다. 네. 그럼 5월 15, 원래 법대로 하자면 대표는 있어야 하는 거니까 임기 만료하고 바로 전당대회를 열어서 새 대표를 뽑아야 하는데 5월 15일 날 대표 임기 만료 후에 한 보름 정도만 지나면 6월 지방선거를 하게 돼 있죠. 네. 전국적인 큰 선거를 앞두고 전당대회 한다고 당 힘 뺄 필요 있느냐? 그러니까 그냥 선거대책위원회, 선대위 체제로 갈 것 같습니다. 황우여 대표는 차기 국회의장의 마음을 두고 있어서 별 잡음 없이 선대위에 지휘봉을 넘겨주는 게 최우선입니다. 네. 그리고 이해운 최고위원, 지금 서울시장 해보겠다고 뛰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최고위원직을 수행하기가 좀 힘들겠죠. 그리고 뭐 이재호 의원 같은 비주류에서는 조기 전당대회를 요구하고 있어서 어쨌거나 새누리당의 지도부 개편은 불가피합니다. 인도와 스위스 방문을 마치고 어제 귀국한 박 대통령이 어떤 선택을 할지 당정청 개편 주목됩니다. 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이제 언론 재갈 물리기 계속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좀 기관 이름이 깁니다. 흔히들 방통위라고 말하는데요. 줄여서. 진보당 해산 청구 관련해서 JTBC 손석희 뉴스9의 중징계를 내린 데 이어서 어제는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시궁 미사를 열어서 파문이 커졌던 전주의 박창신 신부를 인터뷰한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대해서 주의를 의결했습니다. 네. 주의 조치는 과징금, 관계자 징계, 경고, 그 다음 가는 네 번째 법정 제재입니다. 방통위의 여당 추천위원들은 CBS가 박 신부를 인터뷰하면서 북방 한계선은 단지 유엔군 사령부가 그은 선이고 남북한이나 유엔이 서로 협상한 선은 아니다. 또는 대선 때 모든 정부기관이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않고 선거에 개입했다 같은 발언을 문제 삼았습니다. 네. 그 김현정 뉴스쇼의 진행자가 박 신부의 이런 발언들을 적극 반박하지 않아서 네. 청취자들에게 그릇된 인식을 갖게 했다는 게 지금 이번 제재 사유입니다. 이에 반해서 야당 추천 심의위원들은 여당 위원들이 이중잣대를 휘두르고 있다 이렇게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종편 등에서는 한쪽 의견만 대변하는 패널만 섭외하고 허위 주장을 내보내는 일들이 허다한데 그동안 여당 추천위원들은 심의할 때 문제없다 이런 의견을 내거나 아주 가벼운 제재만 해왔다는 것입니다. 또 북방 한계선에 대한 박 신부 발언 역시 통일부 자료에도 나오는 설명에 근거한 것으로 허위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지만 결국 수에서 밀려서 제재의 결정이 내려진 겁니다. 네. 방통위의 형평성을 잃은 처사하다 이런 비판이 계속되는데 이유는 뭡니까? 네, 기본적으로 여야 추천위원 비율이 현재 6대 3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여당 쪽이 6, 야당 쪽이 3밖에 안 되기 때문에 팽팽하게 대립해서 표결로 가면은 도저히 야당 측 의견이 반영될 수가 없는 구조죠. 그래서 다수의 횡포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심의 규정이 모호해서 정치적 소재의 사안일 경우에 항상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조적 모순이 크다는 얘기입니다. 방송심의 규정 자체가 자의적 해석의 여지가 큽니다. 최근에 정치심의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것들을 보면 심의 규정 가운데 공정성과 객관성 위반에 걸린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공정성 위반이 중심이고 여기에다 객관성 위반이 덧붙여져 제재 수위가 높아지는 추세입니다. 여야 추천 심의위원들의 의견도 주로 공정성 위반에 대해서 판단이 크게 엇갈립니다.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나 언론의 자유,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서 이런 조항들의 적용에는 엄밀한 잣대와 신중함이 요구되는데 방통심의위의 행적에서는 그런 고민의 흔적을 찾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야 심의위원 수가 6대 3으로 이루어진 그런 파행적 구조여서
정치적 사안에 대해서 심의위원들이 자신의 정치적 성향만 앞세운다면 여당 측 심의위원들의 다수의 횡포가 항상 가능합니다. 네. 임순애 방송통신심의위원 해촉이 확정이 됐죠? 네네. 임순애 방통위원회 해촉건이 뭔가 하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박근혜 대통령 비하 리트윗 논란으로 해촉 동의가 발의된, 그러니까 이 사람 해촉시켜야겠다, 이렇게 안건이 제기된 방통위원회 보도교양방송특위의 위원이 어제 끝내 해촉됐습니다. 임 위원의 해촉 이유는 박근혜 비하 리트윗과 논문 표절 의혹입니다. 네. 이에 대해서 임순애 위원은 리트윗은 내가 바로 삭제와 사과를 했다.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마무리된 건 아니겠느냐, 이렇게 말했고, 논문 표절은 아직 확정된 바가 없다 하면서 해촉 동의 상정에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임 위원은 서면으로 낸 소명서에서 내 소신대로 공정한 심의를 해왔고 다른 심의위원들이 불편해할 발언도 서슴지 않았던 적은 있다. 그렇지만 나는 내 소신을 지켰다. 그리고 두 가지 해촉 사유, 즉 박근혜 대통령 비하 리트윗과 논문 표절, 이것은 모두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가 마쿠에서 역할을 한 것이다. 그러면서 변희재 음모론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강윤 정치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네, 금요일에 함께 했었던 정치 내비게이션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요. 다음 주 월요일 오전 7시에 다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